함께 분노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어난 천사의 여기 도시에서 시민사무실과 생겨서 지금까지도 애도하는 그 친구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80년 5월은 우리가 정치에 걸립니다. 모든 시민사회운동의 5월달이 중심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메라 영상 외신제가 찍은 거다 말씀드렸었죠? 이쪽으로 와주시죠. 전두환은 사전에 준비했다 안 했다? 준비했다. 5.18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두환의 정권 찾다의 기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K 공장이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거 검색해보세요. 저와 시간 끝난 다음에. 거기서 K는 코리아가 아니고 킹의 양자 킹. 누구를 킹으로 만들기야? 전두환이요. 그죠? 그런 거예요. 5월 27일 새벽. 이거를 공장을 회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섬처럼 고립시켰다가 동시에 밀고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저희 어머니 같은 보통의 광주 시민들은 5월 27일 날 이 난리가 끝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5.18 독부정도 전두환 군부가 정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몰랐기 때문에요. 26일 아침에도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루만 참았더라면 몇 끼 굶더라도 대문고리에서 숨었더라면 살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항쟁 지도부죠. 5월 25일 끝나기 이틀 전에 드디어 항쟁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5월달은 계획된 항쟁이 아니었죠. 전두환 군부가 밀고 들어오면서 시작된 싸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도부가 없었어요. 계획된 항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도부 없이 누가 맞서 싸웠다고요? 시민. 그렇죠. 그 시민은 여러분이 시민이잖아요. 딱 여러분을 닮은 그 시민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던 분들이. 그런데 참상이 길어지면서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드디어 항쟁 지도부가 꾸려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축돼서 최후를 준비하게 됩니다. 26일 아침에 농성광장 쪽으로 장갑차 부대가 전차 부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재진입 작전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후를 준비하는 항쟁 지도부가 도청 광장에 다시 시민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최후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한 사람들만 남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같이 죽자가 아니죠. 그 외의 시민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살아남아달라 하는 거죠. 특히 여성들과 어린 학생들은 전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근데 우리 쌤들 여성이라고 청소년들이라고 살고 있으면 애초에 광장에 안 나왔죠. 숨어 있었겠죠. 그날까지 광장에서 함께했던 분들이요. 대자보를 썼건 시신을 수습했건 답을 했건 어떤 식으로든 항쟁에 스며들었던 분들이요. 자기만 몸 빼서 집에 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강복기 당부를 하죠. 5월 27일 마지막 날 또는 그 항쟁 중에 대원군의 대검에 몽둥이에 총에 목숨을 잃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여학생은 서강여중 3학년 김영준의 자리입니다. 이쪽 남학교는요 공수중학교 여성학교 박기현 학생의 자리입니다. 박기현 학생 5월 19일 중간고사 준비를 해서 계림동 헌책방거리에 참고서 사러 나갔다가 맞았습니다. 김명준은 5월 27일 전남대학교 인근 영봉천 부근에서 대원군을 보고 무서워서 하천 아래로 도망갔는데 통해가 다시 이쪽 올리겠어요. 순간 이야기예요. 실패를 끝났구나. 근데 이분들도 알았어요. 저의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듣고 놀라지 마세요. 한세기가 경찰 수입된 탱크 수가요. 76대예요.
대형군의 재빨받았지. 조폭들도 이렇게는 안 하죠. 조폭들도 이렇게는 안 해요. 정권이 조폭처럼 변할 때 그들은 단순히 스텝파이프만 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탱크와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우리 까딱하면 이번에 이런 일 겪을 뻔했잖아요. 하지만 5.18의 경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았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방문하신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그죠? 80년 5월의 이야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배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교로 바로 달려갔었고 그 추운 겨울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 힘을 모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실 한 아저씨는요 연탄집게 들고 나왔어요. MCP 자동소총 앞에서 연탄집게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막아보고 했던 그 마음인 거죠.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기자님 잠깐 소개해드려도 돼요? 자, 우리 선생님들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어요? 제가 비하고 놓고 소개해드릴게요. 80년 5월 현장에서 아까 우리나라 기자들 카메라 들여놓고 취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간 목숨을 걸고 취재하셨던 나경택 기자님이세요. 가진 사람은 세월의 흐름 속에 한 번 두 번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남아서 일을 하는 거는요. 진상규명을 하고 계승사업을 하는 건 결국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덕분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외신 기자들한테만 큰 박수를 보내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전두환은 끊임없이 광주의 이야기를 왜곡하고 매도합니다. 광주가 먼저 무기를 들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가는 거죠.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죠?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거. 마침내 87년 요랑교를 거치고 88년, 89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광주의 진실이 어느 정도 베일을 벗게 돼요. 그리고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는 5.6월 희생자들의 양념을 기리고 다시 여법한 묘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저 탑이 오뚝소사에서 오늘날의 5.18 민주변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37년 만의 이야기죠. 그래서 옛 망월동에서 거기 안담대했던 분들을 이거를 발굴해서 신묘구를 이장하는 97년 5월의 모습이에요. 사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배경 같은 걸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표시도 저희가 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연락을 못 드려가지고. 에 관한 이야기들 여기서 다뤄주고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숙이 그 광주의 일이 끝나지 않고 얼마 후에 도청에서 이제 분수대 물 붓는 거를 보면서 그때가 이제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분수대를 좀 멈춰달라고 민원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실제로 당시에 그 광주시청에 그러한 민원 전화가 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원본은 지금 전시하지 못하고 있고 복본을 제작해서 지금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직이 돼서 다시 이제 광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1980년 5월 광주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주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저희가 이제 해석을 했을 때는 1979년 그 YH 어떤 사건의 어떤
중심 인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김경숙이라고 하는 광주 출신의 어떤 노동자가 모티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YH 관련된 자료들을 좀 모았고 당시에 이러한 그 노조 활동에 대한 그런 자료들도 함께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주가 결국에는 또 죽으려고 다시 광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광주로 갔다가 가톨릭 센터 벽면에서 그 쓰러져 있는 동호 사진을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1987년에 가톨릭 센터에서 진행되었던 이 추모 사진전에 대한 이런 그 안내 책자가 안내 리플릿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원본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 인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5.18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5.18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광주를 기억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 광주 백서의 발간, 그리고 1985년 죽음을 넘어 시대를 넘어라고 하는 이 책자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동호를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불러들이게 했다라고 하는 데까지 일부가 진행이 됩니다. 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제는 동호가 이 부름에 화답할 차례가 되었다고 2부에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호가 끝내 상무관에 이제 남게 되는 이유는 사실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도망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같은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어떤 잔인한 어떤 행태를 목도를 하면서는 슬픔이 분노로 이어지고 이 분노가 궁극적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벽면으로 가득 이제 상무관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관과 태극기를 둘러싼 관과 그리고 머리맡에 보통 이런 촛불을 밝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촛불을 여러 촛불을 밝힘을 통해서 사실 상무관에 남았던 동호를 기억하고, 그리고 당시에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았습니다. 밭에서 전시하고 소년을 많이 뵌 것 같아요. 87년도에 제작을 해서 전시를 그해 겨울에 한 작품인데 이번 주제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